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겁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숨겨진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영상들이 보이스피싱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희화화시켜가지고 웃기는 영상들도 많았고요. 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상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요, 보이스피싱 총책과 그 마지막 최종에 있는 선량한 시민들 사이에 숨어 있는 많은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제가 직접 다뤄본 많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분들을 만나보니까 그분들조차도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식도 못하고 후회만 하고 엉엉 울기만 하는 가엾은 피해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범죄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자가 다 악독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신께서도 범죄자이자 피해자가 되지 않으리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자, 먼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책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에 총책이 있고요. 총책 밑에는요, 관리를 하는 관리이사든 상무이사든 이런 관리직들이 있습니다. 관리책이 있고요. 그 밑에는요, 콜센터 직원들이 있습니다. 다 중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요, 일단은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수 있는 계좌, 번호, 카드 이런 것들을 모집하고 있는 모집책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속거나 공갈당해가지고 돈을 줄 때요, 그걸 받는 수거책이 있겠죠. 그러면 그 수거책이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전달책이 다른 계좌로 해서 중국에 있는 계좌로 넣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있는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기는 참 어려워요. 변호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되냐면, 형사사건에서 죄는 자백을 했어요. 그런데 합의는 안 돼요. 그리고 방어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다 중국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많이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이거 보시고 하지 마시라고요. 먼저 제가 콜센터 직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분이에요. 그분은 게임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도 게임 좋아하시죠?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것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야, 중국에 건너와가지고 리니지 게임을 중국 애들한테 좀 가르쳐줘라. 거기에서 리니지 게임 같은 것들을 막 게임머니들을 모으려고 그러는 얘네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다행히 조선족이라서 한국말을 할 줄 아는데 네가 관리를 해가지고 게임머니를 많이 모으면 그 수당대로 너한테 돈을 줄게. 그렇게 해볼만 할 것 같거든요. 갑니다.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권을 맡겨라 그래서 여권을 줍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자기가 게임 회사 내지는 이게 약간 좀 불법이나 사행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건너가거든요. 건너가기 전에 그래도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본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오픈을 합니다. 페이스북 계정이라든지 인스타 계정이라든지 다 계정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도착했는데 여권을 뺏기고 나가지고 핸드폰도 당연히 뺏기겠죠. 뺏긴 다음에 어디로 온 거 갑니다. 어딘지 모릅니다. 중국말 할 줄 압니까? 모릅니다. 가가지고 있으면요, 비슷한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좁은 방에 밥 먹으라고 밥 먹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기서 누가 막고 있어요. 막 욕하고 있어요. 어디 지금 좀 나가려고 그랬더니 나가지 못한대요. 갈 건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가지고 물건 같은 거 사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말이 전혀 안 통하는데 못하고 그냥 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한 2, 3일 정도는 그 방에다가 그냥 다들 가둬놓고요. 그럼 심지어 굉장히 불안 상태가 되죠. 그러면서 콜센터를 데리고 갑니다. 콜센터를 데리고 가면 1층에는 조선족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2층에는 콜센터가 있습니다. 2층에 콜센터가 있는데 2층은 1층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중국으로 건너가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중국으로 와라 라고 하면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인적사항 먼저 보내달라는 데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회사도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가면 안 됩니다. 국내로 들어가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빠질 수가 있는 게요, 통장 빌려주는 거 있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통장 빌려주는 건 뭐 일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가가지고요, 제 친구 이름 대면서 그 통장 만들어 달라 그러더라도 만들어요, 뭐 저기 하는 입장 써봐요. 써가지고 내면 되는 시절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자체가 범죄가 되고요. 뭐 위안을 삼자 그러면 이렇게 제 통장을 가져가 가지고 통장 거래를 통해 가지고 보이스피싱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 금액 전체에 대해서 저한테 책임을 미루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경우에, 그리고 제가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단순히 가가지고 심부름 한다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가 안녕하세요 돈 받아 오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그래요? 돈 딱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커피숍 문 앞에 나가면 퀵이 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 주면 된대요. 줘요. 끝. 나는 그리고 그냥 한 20만 원, 30만 원 받아고 가요. 그 돈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돈이 계좌로 입금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 계좌로 카드를 주더라고요. 카드를 하고 비밀번호 눌렀더니 돈이 있어요. 그 돈을 갖다가 뭐 3억이라고 칩시다. 3억인데 이거 갖다가 보내라는 계좌로 보냅니다. 3억을. 그리고 뭐 80만 원 정도 제가 갖겠죠. 자, 이랬을 때 제가 책임져야 될 범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문제는 제가 받은 80만 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들을 잡을 수가 없고 잡는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것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포기 상태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그러면 결국 손발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순한 인출책이나 전달책이라든지 아니면 수거책들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요. 피해 본 액수 그대로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나는 80만 원 받았는데 3억이나 5억에 대해 가지고 모두 다 책임을 지게끔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징역 2년에서 5년까지의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변호사들이 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나 전달책, 뭐 수거책들 분을 맡기 참 꺼려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요, 아직 어리고 학생인데다가 뭐 이거 잘 모르고 한 것 같고 어리버리한 것 같고 아니면 경제도 궁핍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번 정도 했다. 그럼 대개는 벌금 내지는 집행유예를 줬거든요. 근데 한 3년 전부터, 한 2년 반, 3년 전부터는 무조건 실형입니다. 무조건 구속이고 무조건 실형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자기네들이 절대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요.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니니까 엄벌에 처해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불법 도박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단계 회사라든지 대부업체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법률적인 평가에서는 보이스피싱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범죄에 사용할 줄 알면서도 돈을 전달한 거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동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40대 가장입니다. 40대 가장인데 이분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시행 일을 했어요. 부동산 시행 일, 투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행 경기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2년 동안은 돈을 못 벌었어요. 그래서 아들 둘을 중학생 하나, 초등학생 하나 이렇게 했는데 집에서 이제 가정주부처럼 이렇게 전업주부처럼 하고 사모님은 이제 밖에서 이제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벌어오면 그거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던 중에 구직 사이트 맨날 들어하고 이력서 내봤자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웬걸 대부업체래요. 대부업체인데 부동산 관련 직에 있다라는 이력서를 보고 나가지고 혹시 그러면 자기네들은 대부업체인데 관련 지역에 가가지고 그 채무자의 재산 상황들을 확인해야 되니까 부동산을 보고 부동산에 투자 가치들이 있는지 경매를 받으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예상을 해가지고 알려줄 수 있겠냐, 출장이 잦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너무 신나게 가서 했대요. 그래서 몰래 사진도 찍고 막 보고서도 올리고 막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 계속 그렇게 한 2주, 3주 정도 일을 하면서 뭐 주급 정도를 좀 받았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아니 나도 드디어 우리 애들한테 삼겹살이라도 꽂을 수 있겠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 자기네는 대법제가 좀 규모가 있어가지고 선생님 같은 출장직들을 계속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해 영세한 업체에서는 출장 직원들 쓸 수가 없으니까 저기 가서 돈을 좀 받아가지고 이쪽에다 갖다 주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랬더니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키면 해야죠. 어려운 일도 아닌데 마침 그 근처에 있었는데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박 대리입니다. 제 지금 연락 받고 왔는데요. 돈 있습니까? 봉투 주세요. 네 얼마 맞죠? 네 그러면 네,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가가지고 전달했습니다. 이게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은 기각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막막하죠. 그분이 지금 전달해준 돈 금액 자체가 그게 처음이 아니었거든.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 7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이스피싱 조직이 무슨 범죄에 대응하는 지금 수사기관의 법원의 입장은요. 그 7억 전체에 대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이 돈 피해 배상할 수 있습니까? 합의 가능합니까? 어렵죠. 반성은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엔 이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적을 가지는 분인데요. 한국 가서 좀 놀다 오래요. 그래서 한국 가서 놀다 오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잘생기고, 그리고 약간 여러 가지 아직 어리고,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일단은 적성에 뭐가 맞는지를 모르니까, 비행기표 끊어줄 테니까 한국 가가지고, 누구누구 사장님 만나가지고 한 3명 정도를 컨택을 해줄 거래요. 직장을 구할 수 있는 3명 정도를. 그냥 면접을 봐야지 네 적성에 맞는 것도 찾을 수가 있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갑니다. 비행기 타고 와요. 신나가지고 이쁜 거 입고 와요. 왔는데 누굽니까? 그러면 또 위챗인가 뭔가 중국인들이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보면 저기 지금 빵모자 쓰신 분한테 가가지고 그 봉투 하나 받아가지고 그 들고 있으면 인사 깍듯하게 드리고 일단 갖고 계시면 짐 좀 보관 좀 해줘. 그렇게 해요. 보관합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조금 있다가 빨간 모자 쓴 사람이 와가지고 달라 그러면 주면 돼? 그럼 줍니다. 그 빨간 모자한테는 뭐라 그럴까요? 저기 말레이시아 사람 한 명 있을 텐데 그 사람한테 길을 잘 몰라서 그러냐 그 짐 좀 받아가지고 갖다 줘. 다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면서 범죄에 가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몇몇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정말로 이걸 알고 있었을까? 라고 의문이 되는.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되게 무서워하는데 불법 토토 라든지 대부업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경계를 풀어요. 보이스피싱만 경계를 하니까요. 그게 다 보이스피싱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요. 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가지고 더 이상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나와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중간 단계에 여러 가지 범죄에 가담하지 않기를,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서 그런 식의 의심을 하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다 그러면 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만약에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고 재밌으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댓글과 여기 보이는 이메일로 상담 문의 질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